네, 이제 장이 시작이 됩니다. EBS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일단 분위기는 뭐 1% 이상 다 오르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가 25포인트 정도 아마 오를 것 같고요. 아직 지수는 안 나왔는데 예상은 2,400을 넘어서 일단 출발을 할 걸로 지금 예상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왔네요. 25.79포인트 올라서 1.08% 상승세로 오늘 이제 출발을 해서 2,400을 넘었고요. 코스닥도 1% 이상 좀 강세 출발했습니다. 9.83포인트 올라서 791포인트. 다시 이제 800선에 좀 근접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코스닥은 한 1250개, 코스피는 한 700개 정도.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오늘 좋은 출발을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한 3% 급등 출발을 좀 해줬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1.5%. 오늘은 좀 반도체가 상당히 좀 좋은 출발을 오전에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SKC가 2.8%, 일진머티리얼즈가 2.2%좀 동박 기업들의 주가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심이 뭐 후실적 영향으로 오늘 3.5% 오르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3.4%, DLENC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또 KTNG가 2% 정도 일단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부분 한 1% 이상씩은 다 좀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KT가 마이너스 1%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LG 플러스가 마이너스 0.8%, 약간 이제 방어주죠. 그 통신 업종이 네. 주가 좀 빠지고, 오리온이 마이너스 0.5%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음식료, 라면주는 좀 출발이 좋은데 음식료 업종은 약간 좀 부진하게 조금 오전에 출발한 것 SM은 같습니다. 여전히 빠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SFA 반도체가 11%,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아마 삼성의 300조 원 투자, 아마 이 내용이 좀 호재로 계속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상당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오늘 3% 주가 오르고 있고, 반도체 역시 후공정 업체입니다. TSE가 4.7%, 반도체 장비주죠. 원익 IPS가 4%. 그래서 어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도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에서 가장 셌거든요. 근데 오늘도 오전에 가장 좋은 출발을 일단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컴투스가 2.5%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오늘 SM은 좀 빠지는데 YG엔터가 2.7% 정도 상승을 일단 해주고 있어서 이 엔터주들도 약간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에코프로비엠이 2.5%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인데 아마 유럽 그 원자재법에서 뭐 아주 서프라이즈한 건 없었고, 그냥 좀 시장 예상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SM이 1.7% 정도, DOU가 마이너스 0.2%, 요 정도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M하고 에코프로 계열사가 좀 빠지고, 그 SM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뭐 거의 다 지금 상승을 고르게 좀 하고 있는, 뭐 굉장히 좋은 출발 오전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상은 오늘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금 한 3일 정도 팔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 매도 출발했습니다. 183억 정도 예. 약간의 매도 출발을 좀 해줬고, 기관 투자들은 155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지금 파는 거는 일단 오전에 전기전자 업종, 화학 업종 이쪽 중심으로 조금 팔고 있고, 서비스 업종은 좀 사고 있습니다. 의약품하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반대로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아마 반도체 중심으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는데, 좀 특징적인 건 오늘은 좀 사모펀드 쪽에서 좀 한 260억 정도 좀 오전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오늘 일단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오늘도 섹터 중에서는 뭐 3D 낸드 반도체 대표주, 장비주,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이제 오늘 상승률 다 상위에 있어가지고 반도체가 오늘도 좀 강세를 계속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강세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IT 부품주 쪽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사들도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좀 챗봇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뭐 인공지능이나
IT 부품, 하드웨어, 반도체 이런 섹터가 오늘은 좀 가장 그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도 일단 이제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뭐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같은 이제 은행주들이 상승세 잘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빅테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한 2% 가까이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공위성 관련주들도 좀 출발이 괜찮은 인공위성이요. 예, 인공위성하고 그 통신 장비 이쪽이 좀 동반해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 고르게 어제와 좀 반대로 좀 좋은 출발을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주라든가 일부 음식료 관련주 좀 빠지고 2차 전지가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세다 보니까 조금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대략적으로 뭐 섹터별로는 그 정도 움직임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리포트를 볼까요? 네네. 오늘 뭐 안 그래도 라면 업체들 좀 주가 좋긴 한데요. 라면? 예, 라면. 네. 근데 DS 투자증권의 장재 연구원님이 이제 라면 관련된 보고서로 오늘 좀 데이터 보고 좀 써주신 것 같은데 글로벌 수요가 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22년도에 전체 라면 수출 금액이 1조 원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게 14%좀 증가한 거고, 농심 삼양식품 수출 이제 포함해가지고 합산한 해외 매출액이 한 1.5조 원 정도 네. 나와서 이게 36%나, 이게 수출도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중국 쪽에 법인도 있다 보니까 합산을 하면 한 1.5조 원 정도 나오고, 특히 농심이 지난해 해외 매출이 9,200억인데 그 중에 북미 쪽이 5,700억이니까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고, 삼양식품은 확실히 좀 중국 쪽이 좀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는데, 특히 삼양식품도 밀양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생산 능력이 좀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특히 라면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그 성장은 못 하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제 특히 해외 쪽에서 성장을 하는 이유가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또 맛도 있다 보니까 이 라면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라면 업체들도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일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1위 하는 회사가 토요수산이라고 있거든요. 일본에. 이게 이제 지난해 1.6조 원 정도 매출 달성했고 니신 식품이 한 1.2조 원 정도. 그래서 각각 27%, 69%나 성장을 했는데 아마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들도 좀 라면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아, 예. 싸게 먹는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라면이 조금 경쟁력이 좀 있는 게 일단 좀 컵이나 이게 용기나 이런 게 좀 크지 않아요? 외국 라면보다 아, 우리가 좀 네? 대체로 크죠. 크죠. 네. 근데 한 끼 식사가 된다고. 근데 외국 라면 먹으면 있잖아요. 아, 뭐 장난하나? 그건 그런 좀 생각이 작죠. 작지. 양들이 좀 작아서. 작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밥 말아 먹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아마. 네? 밥 말아 먹는 거. 아, 라면은 밥 말아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거의? 밥 말아 먹는 것도 그쵸. 없고. 그죠? 그러네요. 네. 사실 일본도 뭐 밥 말아 먹는 문화는 아닌 것 같고. 아니, 그죠? 라면을 다 밥 말아 먹는 경우는 거의 못 봤지. 근데 우리는 거의 필수잖아. 햇반 딱. 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우리 라면이 해외에서도 잘 팔린다. 한 끼 한 번 식사로. 먹어. 아니, 그러니까 안 먹어본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먹고 그만 먹는 사람 은 없다니까. 우리 라면이. 우리 라면을 중독성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네. 라면 수출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도 뭐 러시아에서는 도시락이라고 그래. 러시안 도시락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이 농심과 삼양식품 합친 거고, 확실히 해외가 회색인데 급증하는 게 좀 보이실 거고요. 아, 해외 많이 느네 진짜. 네. 그 오른쪽은 일본 업체들이에요. 일본도 지금 잘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잘 하는데 이 라면 전체 소비가 좀 많이 미국에서 늘어나는 것 같고, 전체 시장 1위는 뭐 압도적으로 중국과 홍콩이 제일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도네시아, 미국이 한 6위 정도 하고 있고 한국이 한 8위 정도 하고 있는데, 뭐 특히 6위랑 1위 이 중국 쪽에서 성장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라면 점유율인데 확실히 농심이 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보이긴 보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1등이 이제 도요수산, 여기가 좀 압도적으로 좀 1인 것 같아요. 근데 농심이 최근에 꾸준하게 이렇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니씨는 일단 제꼈군요. 예, 니씨는 좀 제낀 것 같고. 삼양 못하네 삼양.
삼양은 저기 좀 아시아 쪽에 강한 것 아, 같아요. 불닭볶음면. 네, 거의 중국 쪽 이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워낙 맵다 보니까 사실 서양 아니,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미각의 매운 맛에 대한 미각이 없어. 죽을라 그래요. 예? 왜 매운 건 잘 먹는 사람도 있든. 아, 진짜 죽을라 그래. 한번 특히 청양고추 같은 거 한번 먹여버리면. 아, 그렇습니까? 어? 아시아권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고. 그렇지. 삼양은 아시아 쪽에, 미국엔 농심이. 예, 농심이 예전부터 공을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이제 뭐 성과가 좀 확실히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럼 이렇게 맨날 보여지고. 순한 것만 먹나? 뭐 너구리 순한만 이런 거 먹나? 약간 이게 미국 거는 조금 좀 덜 맵게 하는 걸로 저도 아,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이제 워낙 이제 매운 걸 좀 못 덜 먹게 먹으니까. 해도 매움을 매웠긴 느끼지. 맵겠죠. 근데 일본 라면이 좀 인기는 일본은 매운 라면보다는 좀 간장 그 뭐죠? 그렇죠. 된장 베이스다 보니까 그렇지. 좀 순하죠 좀. 예. 근데 대신 좀 짜죠. 우리한테는 진짜 맛없지. 일본 라면이 좀 짜죠. 짜고. 그렇죠. 예. 그막 돼지국물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된장라면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23년도도 지금 1분기 이렇게 좀 좋은 좀 출발을 좀 하는 걸로 좀 나와 있고 삼양식품도 라면 수출 금액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8% 증가했으니까 이게 뭐 라면이 반짝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더 그 해외 쪽으로 좀 매출이 늘고 있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 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아까도 LFP 배터리 얘기해 주셨지만 DS 투자증권의 구성중 연구원님이 이제 그 적어주신 자료에 보면 결국엔 이제 기술력보다는 원가 절감이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 비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전기차 주행거리 500km 달성. 요건 기본이죠. 기본인데 거기에 이제 원가 절감이 좀 중요해졌다. 그래서 아마 LFP 배터리로 좀 많이 좀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양극재도 이제 비용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수직 계열화하는 회사, 이걸 잘하는 업종 회사가 에코프로 계열사거든요. 네.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수직 계열화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양극재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만큼 앞으로 고성장하는 사업부가 아마 그 산업이 CNT 도전재 그리고 리사이클링 아마 이쪽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투자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단 이제 검증하셔야 될 게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쪽에 좀 어제 그 인터 배터리 시장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품질이 잘 유지되는지 대량 생산하면서 원가 맞출 수 있는지 자금 조달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면밀하게 이게 그만큼 경쟁이 또 치열하면 먹는 파이가 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좀 잘할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삼성증권의 신승진 연구원님이 제목은 뭐 다 함께 차차차인데 요즘에 좀 자동차 회사들 주가 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약간의 뭐 업황보다도 시총 비중 또 이익 비중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워낙 강해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메모리를 좀 대체를 했죠. 메모리는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시총의 23%나 될 정도로 좀 막강한데 올해 이 두 개 회사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때 40%까지 이익을 차지했던 업종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뭐 누가 봐도 이 지금 안 좋죠. 뭐 하이닉스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좀 대체할 업종 중에 하나가 좀 자동차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시총 비중은 사실 자동차가 한 4%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쳐서 예, 이 시총 비중이 좀 낮아요. 낮은데 이익 비중은 굉장히 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도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게 일단 올해 뭐 영업이익도 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11조나 나와요? 예, 여기 삼성에서는 11조 예상하더라고요. 현차가? 예. 기아가 9조. 이익이 그 정도로 지금 아니 그러면 현대기아 합치면 20조. 잘하면 삼성 넘어가겠네? 아마 올해는 아마 더 많이 벌 걸요. 그렇지. 예, 삼성은 왜냐면 반도체가 적자날 것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워낙 안 좋으니까. 야, 나 예.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를 넘어간 해가 있나요? 한 10년 동안? 글쎄요, 제가 뭐 옛날에 한번 넘어갔겠죠. 예전에 삼성도 그 적자 옛날에 본 치킨 적이 게임 할 때야 예, 뭐 예. 했겠지만 최근에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올해 한번 뭐 나네. 가보죠 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수요가 지금 예상보다 좋아요. 좋은데 재고를 낮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신차 중고차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제 배터리 리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인데 이 밑에가 반도체거든요. 좀 너무나 좀 안 좋은 상태인데 현대, 기아, 모비스 합치면 이게 안 빠지고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시총이에요? 아주 이게 그 영업이익 전망치 맨 위에 있는 게 자동차 3사 합쳐가지고요. 컨센서스요. 예. 근데 지금 밑에 이제 반도체는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이게 23년 초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 전망치입니다. 전망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역전이 되겠죠. 지금 반도체가 이 파란색 선인데 23년도에는 요 그러네. 밑에가 있고 자동차가 지금 확 돼버리는구나. 예. 이게 10%를 지금 이번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비중이.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지금 3사 비중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 추정치에서. 근데 시총은 지금 4%밖에 안 되니까. 3사라는 게 모비스 포함이죠? 예, 모비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자동차도 한번 사실 자동차들이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뭐 작년에.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기아만 해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30%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근데 여전히 뭐 저평가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시점 아니냐. 형 아우 관계도 아닌가 봐요. 요즘은 거의. 네? 현차가 형이고 뭐 현대기아. 기아차가 동생이라는데 그런 얘기하면 기아차 사람들 좀 열받는다던데. 이게 지금 현차랑 기아랑 시총 차이가 4조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붙었어요. 4조밖에 안 나요? 4조밖에 안 나요. 이익단도 기아가 더 좋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맞아요. 내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거든. 네. 현대 기아차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최근 미국 사람을 만나서 최근에. 오리지널 미국. 근데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아.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지 거의. 그래서 저녁 먹다가 물어봤더니 기아차 얘기를 하는데 기아차는 현대차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아는 미국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기아차는 한국 차인 줄 잘 모른다는데 현대차는 한국 차를 확실히 안돼. 아, 그래요? 어. 일부러 그러나? 근데 보통 현대 기아 이렇게 같이 네.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기아차는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약간 좀 다르다 좀. 엣지 있는 뭐 그런 그래서- 기아차 이미지가 좋군요. 기아차 이미지 되게 이미지가 좋다. 되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에이, 어떻게 기아차를 한국 차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런데 실제로 모르겠어. 이제 현장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야, 네. 기아가. 자, 하여튼 자동차 지금 판매나 영업이익 같은 게 꽤 괜찮게 지금 보인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시총 비중이 좀 그 굉장히 낮죠. 이익 비중보다 좀 낮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반도체 하나만 이제 더 자료 말씀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이게 트렌드포스라는 데서 이제 이게 반도체 전망하는 기관인데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좀 바뀐 게 있어요. D램의 수요 초과 시점이 원래 올해 4분기에 좀 수요가 좀 더 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한 분기 더 앞당겨질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더 많이 좀 감소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초과율이 마이너스 0.6이었는데 마이너스 5.8까지 아마 더 공급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이건 이제 트렌드포스의 좀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율이 기존에 6% 예상을 했는데 이게 3.3% 정도로. 그러니까 수요가 뭐 엄청 좋아서 이게 4분기에서 3분기로 당겨진 게 아니라 공급 감소가 좀 클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수요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요. 아마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2분기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좀 감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 쪽은 어쨌든 좀 감산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금 업황 회복 시기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인 것 같고요. 다만 낸드는 기존 전망과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김영건 연구원님은 여전히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비중 확대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장이 또 뭐 스물 또. 근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지금 급나가거든요. 다른 것들도 등폭을 좀 낮추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아, 5% 반도체 올랐어요. 쪽으로 좀 쏠리나?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시총 비중이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삼성전자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다 합치면 합치면, 예. 네네네. 거의 다 합치면 아마 삼성전자 정도 돼요. 네.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급락을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6%. 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 에코프로도 6% 빠지고요. 음. 또 LG엔솔도 지금 시총이 굉장히 크잖아요. 한 130조니까 여기에 네. 또 2.6%. LG화학이 3%.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이쪽이 근데 워낙 시총이 커져버리다 보니까 네네네. 증시가 이제 오전 출발보다 상당히 안 좋게 지금 좀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천이 왜 이렇게 오늘 빠지지?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됐죠. 그 CRMA 법이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하긴 워낙 이제 많이 오르긴 많이 굉장히 올랐죠. 많이. 네. 이제 이게 좀 빌미가 될 수는 있는 거지. 이제 뉴스에 팔아라 뭐 약간 네. 그런 식으로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 혹시 또 있을까요? 아니요, 다 네, 이 있습니다. 정도는 다 네. 있겠죠. 네. 자, 상승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상승폭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금 이제 낮아지긴 했는데 네. 대체로 그 2차 전지 섹터의 하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큰 것 예. 같아요 지금 하락폭이. 다른 쪽보다는 특히 이제 더 예. 마이너스 폭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옛날에는 이제 반도체 오르면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에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이게 이제 서로 반대로 가다 보니까 네. 가치가 좀 좋은데 음, 그래서 증시가 좀 대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가 좀 오르는군요. 네. 그러니까 SM은 계산을 잘 해보면 음, 이제 그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SM은 이제 여기서부터 더 빠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저기까지는 저기 뭐 언제까지 언제 마감하죠? 26일 26일로 알고 26일. 있어요. 네. 네, 26일. 근데 사실 또 아유 먹을 것도 없는 거지 또. 그렇다 보니까 근데 끝나면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더 이상 26일 끝나면 이제 하방이 없는 거지.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 네. 제일 악재가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몫이 줄어들어요. 음흠. 하이브가 하이브도 내고 이수만도 내고. 그러니까 뭐 이수만 의장 모르겠지만 이제 하이브가 지금 20%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걸 만약에 공개 매수를 하면 좀 35% 사줘야 되는데 그런 여기 경우가- 경쟁이 또 치열해져요. 그러면 그러면 하이브는 15만 원에 12만 원에 일단 얼마예요? 12만 원에 받은 거죠. 12만 원에 산 건가? 그 어디죠? 그 이수만 네. 이수만 의장하고 그 내주 빼고 네. 나머지 물량을 어떤 사모펀드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많은 물량을 넘겨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개 매수. 그래서 이제 20% 채운 걸로 아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가격은 12만 야, 원대죠. 너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인데 여기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네, 하이브가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아이고. 아니, 하이브가 안 들어갈 이유 그 주식 근데 이제 갖고 있을 아직은 필요가 뭐 없잖아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대요? 공개 매수 신청하는 게? 아니, 주식 아니, 뭐, 주주니까 예, 되겠죠.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해서만 35% 중에 그러니까 요만큼은 뭐 하이브한테 받고 나머지 한 20몇 프로만 공개 매수 이렇게. 근데 공개 매수는 35%이기 때문에 네. 전체 주주가 신청을 하면 분배를 줘요. 35%만 공개 매수하고 예를 들면 이제 100주를 35% 신청하면 네, 네. 35주만 공개 매수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5%될 때까지 얘네는 한다는 거죠, 카카오는. 아니 26일 날 끝나요 그냥. 35% 무조건 채우지 지금 네, 지금 채우는데 15만 원에 사주는데 그러니까 11만 원인데 누가 안 해? 그날 끝나고 이제 그 이후는 없는 거죠. 35% 이상은 얘네도 뭐 안 할 안 의무가 사죠. 있는 건 네. 아니에요. 아 왜 하겠어? 안 안 하죠. 하지 당연히. 이제 그걸로도 충분한 지배권을 확보하는데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지. 네. 하여튼 셈법이 복잡한데 예. 머리가 복잡할 때는 에이, 거리를 둬야지 뭐. 지금 하여튼 머리 복잡할 때는 거리를 둬야 돼. 그리고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계좌를 옮기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옮겨야 돼요. 지점 가서 또 신청하셔야 되고 나중에 세금도 내셔야 세금 되고 내야 돼, 또. 양도세도 내야 되고 좀 나도 복잡하긴 예전에 다른 회사 공개 매수 청구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아 성가시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복잡한 이 장외 거래다 보니까 자, 일단 복잡한 일들이 있는 거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SM은 11만 원, 11만 800원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식 무서운 거야. 이? 공개 매수 15만 원 한다고 했는데 11만 원. 갑자기 11만 원이 된 거야. 16까지 찍었죠 그때.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다들 하이브가 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레이스 할 거라고 생각했지. 네. 대부분 그렇게 18 가냐 뭐 이제 이렇게 맞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장 마감이 아니고 우리 네, 빨리 마감했으면 좋겠어. 불안해? 이 정도면 됐죠. 지금 마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염선 이사님
다 봐야지 그래도.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코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